안녕하세요. 건축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그간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경량 철골 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그 중에 문성원 님이 철골조에 판넬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근데 그 노하우가 어떤 게 있겠나, 또 좀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거 궁금해 하셨어요. 이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궁금해 하셨고, 그 전에 또 김현숙 님이 경량철골 주택이 하자가 많다고 하던데 특히 결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량철골 주택이 뭐냐? 제가 이전 영상에 질문이 들어온 거 H빔 하우스,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H빔, I빔, 뭐 H형광, 그 형광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철제 살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플랜지, 그 중간 부분을 외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이거 좀 주황색으로 돼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모양은 비슷한데 이건 철제가 아니라 합성, 고강도 합성 수지 H 형광입니다. 말하자면 강자를 붙이면 안 되죠.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또 개발되는 게 이 소재를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바꾼 거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이게 철제다 생각하면은 H자로 생겼죠. 그래서 H 형광, 주로 H 모양은 기둥에 많이 쓰고, 길쭉하게 I자, 그거는 이제 걷어, 빔, 보, 요걸로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의 철강이 아니고 지금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철판을 접어서 C자 모양으로 만든 C형광, C찬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녹이 나니까 겉에 저걸 뭡니까? 방청 페인트를 칠했죠. 주로 저런 걸 이용해서 트러스 구조를 짜고, 지금 같으면 용접을 해서 뼈대를 만드는 것이 경량철골 구조다.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이 용접으로 많이 합니다. 용접으로. 그리고 이 살 두께가 얇으니까 용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는 빠찌라 그러는데, 이 사각형 덧판을 붙이고, 조인트 부분 있죠. 이렇게 만나는 데는 덧판을 붙여서 용접해서 보완을 해주고, 또 이 보호 대신 스판이 길고 그런 천장 같은 데는 요 트러스인데, 지금 보는 요런 그림은 왕대공 트러스라 그러죠. 그래서 트러스 구조로 해주면 이 스판이 길어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간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프레임, 자동차 이 뼈대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단연 철제, 철판입니다. 네. 그래서 프레임이 있는 뭐 SUV나 트럭 같은 거는 그 따로 골조 뼈대가 있죠. 파이프 같은 걸로 한 이 뼈대가 있고, SUV도 요즘에 이제 뼈대 없이 보통 나오고, 뭐 모합이나 뭐 요즘 새로 좀 튼튼하게 나오는 것만 뼈대가 있고, 아닌 거는 그냥 철판 자체가 바디가 구조체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 진동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턴도 하죠. 그런데 견디는 게 역시 철제가 우수하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좀 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량철골 주택은 뼈대 골조를 두꺼운 그런 이제 형광 그런 걸로 안 하고, 이 각파이프나 요 철판을 접어서 만든 C차넬 이런 걸로 주로 용접으로 해서 구성한 뒤에 거기에 걸맞는 거는 뭡니까? 그저 여기 보통 경량철골 주택하면은 벽체나 지붕이 전부 그 샌드위치 판넬 요걸로 마감되는 거를 일컫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제로 뼈대가 쓰고 겉에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게 되니까 요 샌드위치 판넬 자체가 단열재이기 때문에 주로 기본이 외단열이 되죠. 외단열. 그래서 외단열을 하고 또 실내 쪽으로 또 더해서 단열을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 철제 골조 바깥에 펜날을 붙이고, 이 골조가 되는 철제의 두께, 각파이프가 됐던 뭐 C찬넬이 됐던 그만큼을 띄고 또 안에다가 벽을 이제 마감 벽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 샌드위치 판넬 단열재가 붙고 중간에 또 공기층을 형성을 해서 또 단열에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할 거는 실내 고온 다습한 공기가 그 틈으로 들어가서 결로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골조가 됐던 또
샌드위치 판넬 자체가 표면은 철판이잖아요. 그래서 철제의 특성상 표면 온도가 낮으면, 정확히 말하면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은 결로가 생깁니다. 특히 내부 쪽에 결로도 생기고 또 그 지붕 안에 트러스 내부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젖어드는 수가 있는데 젖으면 또 곰팡이가 쓸고 이런 일이 있죠. 그럼 또 노점 온도가 몇 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노점 온도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습기가 낮을수록 노점 온도도 낮아져요. 뭐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지금 집안에 뭐 집안 공기는 뭐 20도씨다. 그렇지만 저 창 쪽으로는 좀 차가울 수가 있죠. 그래서 창틀 표면 온도가 15도씨예요. 15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 실내 공기가 건조하다 그러면은 결로가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실내 습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뭐 샤워도 하고 뭐 커피포트 물도 끓이고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 이슬 맺힘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때가 이 공기의 노점 온도 15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결로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창틀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되죠. 그렇죠? 이 지금 수증기, 이 정도의 수증기가 있는 가운데서 창틀 표면 온도가 15도씨일 때 결로가 생기니까 창틀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 결로 안 생기겠죠. 또 반대로 실내 수증기를 줄여요. 그러면은 제습기를 돌린다든지 뭐 환기를 한다든지, 겨울철 같으면 바깥 공기가 습도가 낮으니까 뭐 기온도 낮지만 그래도 결로가 안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쪽으로 슬슬 기류가 생기게, 이렇게 바람이 좀 돌아가게, 통풍이 되게, 그러면은 노점 온도라도 결로가 생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 금속재, 철재는 열 전도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가 차가우면은 그걸 바로 실내 쪽으로 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재질 특성상 이 철재나 뭐 샌드위치 패널 표면이나 전부 흡수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물기가 맺혀서 결로가 되면은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붕 공간의 예를 들면은 지금 그림 1번, 2번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천장을 완전하게 딱 이렇게 딱 막았어요. 천장 쪽으로. 그래서 실내에 있는 습한 공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의 그림 같은 경우는 뭐 다운라이트를 다느라고 천장에 구멍을 뚫었다든지, 또는 요즘에 이제 이중 천장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뭐 천장을 조금 올려서 또 이중 천장을 하고 그 사이에다 간접 조명도 넣고 그러는데, 그 목수 일하시는 분들이 그 개념이 없이 거기 이중 천장 거기는 안 보이는 데니까 잘 막아놓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로 실내 공기가 올라갑니다. 천장 안으로. 그러면 습기가 많죠. 온도도 따뜻하지만. 그러면 천장 안에 올라가서 그 차가운 그 철재라든지 그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되면은 물이 줄줄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천장 안으로 실내 공기가 새 들어가지 않게 잘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림은, 1번 그림 그래요. 그 천장 안 공간에 비록 온도가 낮지만 습도도 낮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외기 습도하고 같을 테니까, 그래서 결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천장 쪽으로 해서 뭐 점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점검구가 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새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는 이제 우리 주택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 거기 배기팬 같은 거 있고 뭐 조명도 있고 그런데 그 배기구 같은 데도 잘 봉해서 배기관으로만 그 욕실에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배출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패널 구조 같으면은 이 패널,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흡습성이 뭐 전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도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골조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경량 철골로 각 파이프로 뭐 또 C채널 트러스를 다 짜고 해도 목조 구조처럼 그라스울 또 단열재 넣고 합판, 석고보드 뭐 이런 걸로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실내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그 벽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량 철골 패널로 마감한 주택은 이 결로에 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경량 철골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스틸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스틸하우스. 그래서 스틸하우스는 이게 경량 철골 구조가 맞아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스틸하우스 자재는
그 2x4 경량 목조 자재하고 거의 이 구성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 내부로 OSB 합판되고 뭐 석고보도 되고 그라스를 채우고 그런 방식이 똑같아요. 지금 그림에 그 골조하고 일부 단면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각파이프로 세우고 C채널 같은 걸로 용접해서 뼈대를 만들고 주로 패널,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 벽을 마감하는 그 구조를 그저 통칭해서 경량 철골 구조, 요 범위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틸하우스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경량 철골 구조도 샌드위치 판넬이, 물론 판넬 자체가 이렇게 미장이 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문양이 나오죠. 뭐 벽돌 문양, 돌 문양, 또는 뭐요, 로그하우스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로 마감이 끝날 수도 있어요. 사이딩 문양도 나옵니다. 또 색상별로도 나오고, 또 금속성, 은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판넬 자체로 외장을 끝낼 수도 있고, 또는 일반 그냥 패널을 써서 그 외부에 어떻게요, 뭐 마감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스타코 마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멘트 사이딩으로도 할 수 있고, 비닐 사이딩,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파벽돌 문양, 벽돌 문양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 벽돌을 또 한 겹 쌓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외부 단열 또는 외부 미장, 이런 게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그 판넬 그 마감, 거기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량 철골로 세우고 샌드위치 판넬로 된 그런 구조의 특성 같은 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장단점을 한번 나눠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볼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재가 힘을 씁니다. 중량 목구조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를 전부 샌드위치 판넬로 다 막았어요. 지붕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샌드위치 판넬로 다 막았다. 이 경우는 그 건물은 목조입니다. 목조. 건축물 대장상의 목조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뭐 샌드위치 판넬로 다 했다 그래도 그거는 건축물 대장이 뭐 판넬조 이렇게 안 나옵니다. 목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조, 뼈대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경량 철골조, 목조, 또 이렇게 다 벽돌조, 벽돌조라고 안 나오고 연화조라고 그러죠. 연화조.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양철골조의 그 장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를 보시면은, 건식 구조라서 뭐 날씨에 별로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좀 비 오는 날은 용접할 때 피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볍고 튼튼하다. 아까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가 그거예요. 경량 철제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래서 내진성 같은 거, 그런 거, 지진에 굉장히 유리하다. 벽돌조처럼 와르르 무너지진 않는다. 찌그러지면 찌그러지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가 비교적 가벼워서 경량 구조가 된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경량 구조면은 밑에 뭡니까? 기초판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안 해도 이상 없이 버틸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벼운 구조.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전체적인 공사 비용이 저렴해질 수가 있다. 공사 기간도 빠르지. 또 뭐 철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진행이 되니까 그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장점으로 보면은 그 넓은 공간에 구성하기가 유리하다 이겁니다. 벽돌조 같은 경우는 슬래브가 있고 2층 집이다 그러면 넓은 공간 텅 비어놓으면 중간에 받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가능하지가 못해요. 근데 이 경량 철제는 트러스 같은 거를 짜면은 굉장히 긴 스판, 긴 경간에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지붕 구조 트러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오직하면 다리가 길자 교각 같은데 교각 사이가 길면은 이 트러스 구조가 이겁니다. 삼각형 구조. 자전거도 이 삼각형 구조죠. 튼튼하잖아요. 가늘어도. 예. 왕대공 트러스라 그러는데, 이런 이제 조인트 부분에 용접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 구성이 용이하다. 트러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뭐 요런 정도입니다. 공사기간 당연히 단축이 되고, 그리고 단점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우리가 음의 차음성이라 그러는데, 음이라는 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의 흑음성이 있고 차음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음성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벽을 통해서 이쪽에 음이
이쪽으로 통과했을 때 얼마만큼 많이 차단되냐, 줄어드냐, 그 성능이거든요. 근데 간단히 말해서 재료가 무겁고 딱딱하다. 네, 그러면 차음 성능이 높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게 뭐예요? 콘크리트, 벽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음이 이렇게 차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이 생활하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공기 중에서 이렇게 떠드는 음은 옆집에 전달이 거의 안 돼요. 근데 구조체를 통한 구조체 전달음이 굉장히 또 심합니다. 그래서 망치질을 한다든지 그런 거, 이 구조체를 타고 전달되는 음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게 난연 단열재를 강조하는데 화재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신문에도 텔레비에도 많이 나지만은 그 판넬조가 불이 붙어가지고 큰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화재가 났었거든요. 가까운 현장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이 외벽이 판넬 시공을 했던 그게 아마 6층, 7층짜리 건물인가? 엄청 그 화재가 나는데 원인은 지금 공사 중에 용접 불똥이 튀어서 이렇게 인화가 됐다. 하여튼 화재에 굉장히 유의를 합니다.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식, 녹 쓰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철제가 물기하고 만나면 녹이 쓰는데 특히 용접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데는 용접똥이라고 있어요. 그 슬래그가 이렇게 덮이는데 그거는 쇠가 덮인 게 아니라 용접 그 피복이 덮인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그걸 다 뜯어내야 됩니다. 때려서. 그리고 거기에 방청 도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건조한 데는 더 이상 뭐 방청 그렇게 안 해도 녹이 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습기가 있는 데는 방청칠을 해주고 특히 이 해안가, 해변가 그 해풍, 바닷바람 이런 데는 또 녹이 더 잘 날 수가 있으니까 그 방청 도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식에 취약하다.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날씨에 관계없이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 특히 비가 부실부실 오고든지 습기가 있으면은 특히 용접할 때 그 용접을 중단해야죠. 뭐 주의를 한다기보다도 그런 점들이 요 경량철골조의 어떤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게 그 밑에 기둥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걸 깔아요. 그죠? 받침 철판인데 거기에 앙카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앙카를 확실히 해서 쪼여서 기둥 밑을 기초에 정확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정착을 시켜야 돼요. 앙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 이 건물 구조체 자체가 가볍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이 좀 약합니다. 이 건물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세게 바람이 부는데 기둥 밑에 확실하게 정착, 앙카를 안 해놓으면 이 통째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런 점들이 이 경량 철골 주택의 그러한 이제 단점으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벽체에 대한 단열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샌드위치 판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부 쪽으로 또 뭐 어떤 연질 수성 폼 같은 걸 뭐 쏜다든지 또 덧대서 뭐 각종 단열재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를 더 덧대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실내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가 구조체 그 사이로 지붕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게 잘 그거를 해야 된다. 특히 콘센트 구멍이라든지 뭐 배기구, 환기구 구멍 주변 또 다운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거 잘못하면 글로 다 바람 새 들어가니까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보다는 공사가 쉽고 빠르고 자재비도 그렇고 좀 저렴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가벼우면서 이 패널 두께를 좀 두꺼운 걸 쓰면은 정말 단열은 아주 좋습니다. 그 대신에 벽체가 숨을 못 쉰다 이거죠. 습기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점들, 창을 통한 환기라든지 환기구 그런 것들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경량 철골조, 각파이프나 그런 경량 철제로 뼈대를 만들고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